안녕하세요. 나 팀장의 실무에게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현금흐름표 분양공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회장님은 그룹 계열사 자금 담당들과 나 팀장을 불러보았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거여 마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주택공사가 공고한 바에 따르면 거여 마천지구는 총 27,000평 토지 매입 금액을 포함한 평당 평균 공사비를 약 1,300만원이라고 잡고 이번 거여 마천지구 개발 프로젝트 총 공사비는 3년 동안 약 3,400억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은 나 팀장에게 우리 그룹이 SH에 이 사업을 제안해서 사업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향후 3년간 총 공사비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서 내일 아침에 보고해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회장님은 항상 성격이 급합니다. 나 팀장이 급히 작성한 자금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공사비 3,400억을 나 팀장 그룹 60%, 전략 투자자로 참여하는 타회사 40%로 배분합니다. 또한 분양공사의 경우 70%를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조달한다고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3,400억 중 나 팀장그룹이 납부해야 할 금액은 60%인 2,040억인데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70% 조달하고 자체 조달이 필요한 30%는 612억입니다. 612억을 공사기간인 2021년 6월부터 3년간 연도별로 배분한 대역은 맨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금액을 나 팀장그룹의 향후 3년간 사업계획상 영업현금흐름과 투자현금흐름에서 남는 현금흐름에서 먼저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분양공사 시설대출이 아닌 운영자금대출 등으로 추가로 차입하여 조달해야 한다고 회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받은 회장님, 보고서를 책상 위로 휙 던지시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나 팀장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나 팀장은 건설업에 대해 아는 게 없군. 그래가지고 어떻게 CF를 하겠다고 그러지? 여러분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캐치하셨나요? 회사 실무에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그중 본인 커리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진에 대한 보고입니다. 인정받을 기회가 되기도 하고 잘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팀장님으로부터 또는 임원으로부터 아니면 대표이사로부터 질문이나 지시를 받을 경우에는 아래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분양공사의 경우 공사를 착공을 하면 그때부터 분양을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분양대금이 입금이 되므로 이것으로 공사 대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 착공까지는 분양을 할 수 없으므로 프로젝트 시작부터 공사 착공까지 발생하는 공사비는 별도로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규모 분양공사의 경우 회사가 직접 건설공사를 관리하거나 분양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분양공사의 경우 그 프로젝트를 위한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여 그 특수목적법인이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하게 시키는 업무를 합니다. 여러분의 회사인 나 팀장그룹과 전략투자자의 경우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때 주주로서 설립 자본금을 불입하는 것만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두 가지를 고려하여 분양공사 현금흐름을 다시 작성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회사를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SPC와 투자자그룹, 우리 회사 및 전략투자자로 나눕니다. 공사원가 지출과 분양대금 입금은 SPC에서 발생합니다. 우리 회사는 SPC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거래 상대방, 주주로서의 현금 흐름만 발생합니다. 먼저 SPC 회사의 현금 흐름입니다. 총 사업비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비 658억, 직접 공사비 1390억은 물론 감리비, 분양대행 수수료, 홍보관 건립 운영비, 모델하우스죠 등
각종 간접 공사비와 부대비가 있습니다. 또한 공사비 추정 시 놓쳐져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제세공과금, 토지 건물 취득세는 물론 프로젝트 사업 말기에 발생하는 법인세도 중요합니다. 제세공과금이 281억이나 된다는 사실, 그리고 PF 대출 등으로 발생하는 금융비용도 259억으로 매우 큰 금액이 나옵니다. 예비비도 198억 잡아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을 보면 맨 처음 인허가 기간이 1년이 소요됩니다. 그 이후 비로소 공사 기간이 26개월 소요되며 완공 이후 공공시설 운영 등으로 5년이 걸리고 그 이후 SPC는 청산하게 됩니다.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관련 공사비가 발생합니다. 처음 1년은 인허가 기간이며 공사가 시작되지 않으므로 토지 구입 자금만이 가장 크게 발생합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비가 크게 발생하고 동시에 각종 간접 공사비 및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허가가 끝나고 공사가 시작되는 1년 후부터 분양이 시작됩니다. 분양대금은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로 나뉘는데 각각의 비율은 프로젝트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은 물론 5년간 임대도 발생하며 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 수입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사업 추진 일정 동안 분양 수입, 임대 수입, 매각 수입 등 현금 유입과 토지 구입비 및 공사비,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등 현금 유출이 추정되면 각 연도별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순액이 나옵니다. 처음 1년은 인허가 기간으로 분양이 없어서 현금 유입은 없는데 토지 구입으로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음수입니다. 분양이 시작되면 양수로 바뀝니다. 각 연도별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적자이면 이를 차입금 조달로 메꿔야 합니다. 처음 인허가 1년 동안은 브릿지론으로 차입이 이루어지며 공사가 시작하면 브릿지론은 상환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이 이루어지고 준공이 되면 PF 대출은 상환하고 준공된 건물을 담보로 부동산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자금 조달 구조와 각 연도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흑자인가 적자인가를 고려하여 매년 차입해야 하는 금액과 상환해야 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SPC의 분양 수입, 공사원가 등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차입금 대출 상환이었습니다. 이것은 SPC의 현금 흐름이지 우리 회사 및 전략 투자자의 현금 흐름이 아닙니다. 회장님이 자금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입니다. 나팀장 그룹, 즉 우리 회사의 현금 흐름은 매우 간단합니다. SPC 설립 시 설립자본금 100억 중 우리 회사 지분율 60%만 납입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인허가 기간, 공사 기간, 임대 및 운영 기간 등 모든 프로젝트가 끝나는 10년 뒤에 SPC가 청산하면서 청산배당으로 투자한 자본금을 반환하고 프로젝트로 인해 SPC가 10년 동안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인 500억을 청산배당으로 지급합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 설립자본금 100억 중 60%만 투자했는데 10년 뒤 투자 원금은 물론 당기순이익 500억 원의 60%도 받는 것입니다. 완전 로또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회사들이 왜 건설 사업에 매달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분양되는 토지 건물에 대해 그 일부를 본사 사업 목적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분양 신청을 한다면 1년 후 분양 개시할 때 우리 회사도 SPC에 분양 신청한 토지 건물분에 대한 분양 대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의 프로젝트 기간 동안 현금 흐름에 설립자본금 납입과 청산대금 수령, 청산배당금 수령 이외에도 분양대금 납입이 추가되어야 하며 나 팀장이 회장님께 보고하는 보고서에는 이 분양대금에 대해 차입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분양공사 건설업의 참여회사 구조와 각 회사들의 현금 흐름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다음 기간에도 함께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